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효정요양병원에서 격리 중이던 환자와 직원 1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효정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입원 환자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긴급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크게 넓혔습니다. 이번 완화된 기준은 올해 3월까지로 한정됩니다. 주말에도 이어진 한파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에선 동파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던 20대 청년이 새해 첫날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사고를 낸 만취 운전자를 엄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어제 효정요양병원에서만 확진자 16명이 나왔습니다. 분리 조치가 늦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입원 환자 12명, 의료진과 직원 4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115명이 됐습니다. 첫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사흘마다 실시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12명의 확진자가 나온 2차 검사보다 확진자가 4명 더 나와 병원 안에서 밀접촉자와 비접촉자를 분리해 추가 감염을 막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밀접촉자 12명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 옮긴 데 이어 감염 가능성이 낮은 비접촉자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 현재 한 병실당 서너 명 수준인 효정요양병원 밀집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비접촉자, 신관 3층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신관 3층 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른 요양병원으로 후송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선을 숨기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숨은 방문자를 찾는 것도 시급합니다. 정부에서 파악한 열방센터 광주 방문자는 29명으로 모두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광주 1113번째, 1127번째 확진자와 같이 정부 명단에 없는 숨은 방문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추후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효정요양병원의 입원 환자로 지난 3일에 확진됐던 80대가 숨졌습니다. 광주시는 효정요양병원 입원 환자로 광주 1169번째 확진자가 경북 영주의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9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효정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며 현재까지 광주에서는 10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순천시가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순천시는 일명 낮술 금지 행정명령 등 정부의 방역 대책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오늘 0시부터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는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됐던 낮술 금지 제한이 해제됩니다.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밤 9시 이후 집합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했는데요. 어제보다는 7도가량 더 높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서 수요일인 모레면 광주의 낮 기온 11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눈은 아직까지도 길에 꽁꽁 얼어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또다시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릴 전망이고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약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오늘과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 가정에 생계비를 주는 긴급 복지 사업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어려워진 가정이 워낙에 많다 보니 정부가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가정에도 적용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51살 최모 씨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제도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체 부도로 실직자가 돼 한 달 70만 원씩 6개월간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았던 최 씨.
그나마 하려던 일도 고질병이 도저 못하게 돼 난감했는데 긴급 생계비를 올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다시 재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참 이렇게 참 반가운 얘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위기 과정이 크게 늘자 정부는 긴급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크게 넓혔습니다. 광주 같은 대도시는 재산 1억 8,800만 원 이하에서 3억 5천만 원 이하로, 농어촌은 1억 1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한 겁니다. 원래 2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지만 이번엔 석 달이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광주시는 여기에 더해 의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긴급복지 정책에서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또 더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그랬던 긴급복지 혜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 가정에 선정되면 4인 가정 기준 한 달 126만 원의 긴급 생계비와 별도의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혜택을 최장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완화된 기준은 올해 3월까지로 한정돼 있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서둘러야 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수도시설이 동파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이틀 동안 수도 계량기 동파 41건, 수도관 동파 5건 등 총 46건의 동파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 자치구별로는 단독주택이 많은 북구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수도관 동파 8건, 수도 계량기 동파 135건 등 모두 143건의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던 20대 청년이 음주운전 사고로 새해 첫날 숨진 것과 관련해 만취 운전자를 엄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 뺑소니 사고에 동생을 잃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윤창호법이 있지만 음주운전이 줄지 않은 건 합의나 초범인 점을 이유로 쉽게 형량이 줄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지난 1일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27살 정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전국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지층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자 이 대표가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신년 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복과 통합을 국정 운영의 화두로 내걸었습니다. 오늘은 또 신년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간접적으로라도 사면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굉장히 주목받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제 예상으로는 사면이란 단어는 오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 1월 중순경 별도의 신년 기자회견이 잡혀 있는데 그때 기자들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월 중순 신년 기자회견의 질의 답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예상을 해보면 아마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공약으로 부패나 뇌물범죄 같은 경우에 사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전직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느냐, 사면을 강행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 것 같은데요. 대통령 공약과 배치되는 입장이 좀 논란이 되는 만큼 오늘 신년사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할 것 같습니다. 오는 14일에는 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이 되죠. 이 형이 확정이 돼야 사면 여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사면 논의가 활발해지지는 않을까요? 예, 일단은 형 확정으로 사면에 있어서 이제 법적인 장애물은 없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그 여론 형성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요. 조건을 거는 게 맞느냐
틀리냐에 좀 여론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 확정이 되더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을 할 때 조건 있는 사면을 요구를 하느냐, 조건 없는 사면을 하는 것이 맞느냐로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요. 조건을 거는 게 맞느냐 틀리냐 논란이 여전히 계속 반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이제 당사자들의 반성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다 충족되기 어려운데요. 국민의 공감대라는 게 국민 통합을 입장으로 해서 사면으로 가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논란은 조건을 거는 게 맞느냐 틀리냐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여권 지지층에서는 그 당사자의 반성이 없는 조건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조건 없는 사면이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반성도 어려운데요. 물론 1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의 기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가을에 대법원 선고를 받으면서 법치가 무너졌다라고 해서 반성을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은 반성의 주체는 국민의힘 야당인데 야당은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김종인 대표가 이미 사과문을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분리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일부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 법조인 특유의 원칙론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 변호사 출신인 그 법조인 출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패와 뇌물수수에 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롭지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는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비리 측면이 컸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원칙을 고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리해서 사면하는 방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결국에 이 사면론이 정치적 셈법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면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득이라고 하면은 야권 분열입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해졌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노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야권 연대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이런 외부 인사들이 야권에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본인이 그 대선 승리에 그 기여를 하겠다는 셈법인데요. 즉 아직 야당인 국민의힘은 밉지만 인물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안철수의 지금 속셈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으로서 출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그 화제가 됐었는데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 투표를 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암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물론 지자체, 의회까지 나서서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군 삼호읍과 미안면 일원에 오량 농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20여 년 전 바다를 막아 조성된 간척지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SKENS가 16.5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발전 용량은 원자력 발전소 2기와 맞먹는 2기가와트 규모로 해당 업체는 주민 설명회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태양광 예정 부지에는 현재 300여 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는데 임대동은 100여 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3.3제곱미터당 연간 1,000원에서 1,200원. 업체는 땅 주인들에게 5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제한했고 일부 임대 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런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소식에 지역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강하라고 비옥한 농토를 정말 이놈을 태양광으로 덮은다면 우리 농사꾼으로서는 정말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영암군과 영암군의회도 미래 농토를 없애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는
우리 그 쌀 생산이나 우리 축산의 그 사육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영암군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난 11월 말 사업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토지 계약 등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고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철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간척지에 추진됐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지역사회의 반발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호남권 시민단체가 한비던전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부실하게 용접했던 두산중공업에 한비던전 6호기의 계획 예방 정비도 맡긴 한국수력원자력을 규탄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한빛 5호기에 피해를 입힌 두산중공업에 한빛 6호기에 계획 예방 정비도 맡긴 한수원을 규탄하고 두산중공업과 맺은 설비 개선 관련 용역 계약을 모두 해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수원은 한빛 5호기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규격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용접한 두산중공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서남, 운수, 소촌동 일대 선운 2공공주택 지구가 조성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2024년 7월까지 305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광주 광산구 서남, 운수, 소촌동 일대 부지 39만 8천 제곱미터에 광주 선운 2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선운 2 공공주택 지구에는 공공분양 756가구, 행복주택 492가구, 민간분양 594가구, 국민, 영구임대 606가구 등 총 3,033가구가 포함됩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의 안전 인증과 평가를 담당할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가 내년 빅그린 산단에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갈 부품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평가할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건물이 지난해 8월 착공해 현재는 전체 공정률의 31%를 마친 상태로 7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는 건물 공사를 마치는 대로 장비를 도입해 내년에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의 충돌 안전, 충격 안전, 배터리 시험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이달에 쌀 12만 톤을 시장에 방출할 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서 의원은 농민단체와 쌀 생산자 협회 등에서 수확기가 끝나는 2월 설 이후 5만 톤 이하의 쌀을 방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1월 시장 방출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에 2020년산 산물벼 8만 톤과 2018년산 4만 톤 등 12만 톤, 2월 설 이후에는 6만 톤 등 총 18만 톤을 시장에 방출할 계획입니다.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각종 교육 진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교육 참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첫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 탐색을 위해 수당을 사용하도록 지급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자 상생협력 모범 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23곳의 지원센터 운영과 급식비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부의 코로나19 교육 재난 지원에서 빠진 학교 밖 청소년의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평군 한평읍 주식회사 드림피그 송석찬 대표가 100만 원, 영천마을 주공 10단지에서 80만 원, 영천마을 주공 10단지 3일회 20만 원,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3구 주민들이 11만 원, 창평리 2구 주민들이 12만 원, 광덕리 2구 주민들이 10만 원, 일산리 1구 주민들이 18만 원,
일산리 2구 주민들이 11만 원, 유곡리 1구 주민들이 11만 원, 화순군 도곡면 신성 1, 2 주민들이 10만 원, 처남 1, 2 주민들이 40만 원, 화순읍 신기 3, 2 주민들이 12만 원, 대리 이권승 씨가 10만 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장성군 지회장이 20만 원, 장성군 장성읍 상호 1, 2 주민들이 17만 원, 기산 1, 2 주민들이 10만 원, 성산 사리 주민들이 20만 원, 안평 사리 주민들이 10만 원, 매화 1, 2 주민들이 10만 원, 야은 1, 2 주민들이 14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심한 추위가 이어졌죠.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러 있지만 어제보다는 7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서 모레인 수요일이면 광주의 낮 기온 1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추위가 풀리다 못해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직까지 길은 얼어있긴 하지만 눈은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오늘 밤 또다시 약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릴 전망이고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광주는 영하 3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전남 곳곳에서는 아직까지도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영하 6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영광에서는 영하 7도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보이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에서 모두 낮 기온 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무안에서는 영하 3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순천에서는 영하 6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3도 안팎으로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르겠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또다시 눈비가 내리면서 다시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